네, 9월 28일 화요일 영민한 DJ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힘차게 좀 시작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오늘 어제와 다르게 좀 국내 증시가 180도 달라졌어요. 맞아요.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하락폭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이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사실 뭐 주식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하루가 달리 또 어제 좋았다가 오늘 갑자기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게 이제 주식시장인데요. 특히나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외적인 변수들이 상당히 좀 많이 산적해 있다. 뭐 헝다그룹 리스크부터 해가지고 미국의 뭐 디폴트 우려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 어쨌든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재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장까지는 좀 잘 버텼는데 오늘은 양대 지수가 다 급락이 좀 나오고 있죠.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주도 섹터 종목들의 흐름 때문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어차피 추석 연휴 이후에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었지만 시장이 아주 나쁘다라고 느끼지 않았던 이유가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을 필두로 한 친환경 종목들이 그동안에는 좀 잘 버텼었기 때문에 지수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았고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도 좀 많았었던 그런 흐름이라면 오늘은 2차 전지 종목들까지도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오면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코스닥 시장 낙폭이 좀 크잖아요.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 이런 종목들이 시총이 막 10조, 6조 이렇게까지 지금 불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조정을 좀 받으면 어쩔 수 없이 지수도 낙폭이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일부 차익 매물들을 좀 막고 있지만 아직까지 추세가 꺾였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많이 올랐고 또 밸류에 대한 부담이 좀 생겼기 때문에 일정 부분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도 제가 무료 공개 방송 시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헝다 리스크 또 29일 날 바로 내일이죠. 또 돌아오는 이자를 상환할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 뭐 한 300억 정도 되는 규모의 이자 상환 여부 이게 또 시장에 이제 촉각을 좀 곤두세울 수 있을 만한 이슈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미국의 이제 디폴트 우려 부채 한도 증액과 관련해서 오늘도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제 의회에서 표결을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공화당의 반대로 표결 자체가 이제 무산이 좀 되면서 불확실성이 좀 확산되고 있거든요. 이런 재료들이 이제 완벽하게 조금 해소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추석 이후에 쌓여있던 악재를 소화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악재가 전부 반영된 후에 국내 증시 다시 좀 좋은 흐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영민한 DJ가 편입한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8월 31일에 편입하신 상신 EDP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상신 EDP 어제도 리뷰했었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리뷰해드렸던 종목인데 목표가까지 아직 좀 여유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어제 장 막판에 사실 어제 2차 전지 종목들이 정말 강했어요. 근데 이제 2차 전지 종목들 중에서도 가장 좀 세게 올라간 종목이 상신 EDP 어제 거의 20% 가까이 급등을 했고 오늘도 장 시작하자마자부터 갭상승 출발을 했거든요. 6%가 넘게 이제 갭을 띄워가지고 21,500원까지 급등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이제 매수가 대비해서 25%가 넘게 수익이 났어요. 오늘 아직도 이 종목을 차익 실현을 안 하고 들고 계신 분들은 정말 반성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욕심을 부릴 때가 있고 적당히 안전마진을 챙길 때가 있잖아요. 오늘처럼 이렇게 장 분위기가 안 좋은데 갭상승 출발한 종목들은 당연히 매도 타겟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 오늘 상신 EDP를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어제 무료 방송 제가 확인해 보니까 방송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수익 중이신 분들은 아마 오늘 2만 원 위에서 최소한 한 절반 이상씩은 수익 실현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 어쨌든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장주들을 위주로 한번 체크를 좀 해보면은요. 에코프로, BM이 오늘 조정이 조금 들어오면서 1, 2% 정도 낙폭이 좀 생기고 있고 최근에 이제 가장 좀 강하게 급등했던 LNF 요 종목도 이제 한 6% 정도 반면에 일진 머트리얼즈 같은 종목은 오늘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한 2, 3% 정도 지금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종목들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 물량들은 분명히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추세가 이게 꺾었다 이제 뭐 하락 구간으로 진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다.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어떤 조정의 과정, 자연스러운 조정의 과정이라고 보시고요. 하루 이틀 정도 또 진행되는 흐름들을 좀 보시면서 오히려 많이 빠진 종목들도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니까요.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친환경 종목들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슈가 너무 많잖아요. 오늘 또 국제 유가가 급등했다는 게 또 미국 시장의 하나의 이슈였거든요. 유가가 뭐 배럴당 $100를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고 중국에서는 석탄이 없어가지고
전력난 때문에 지금 고생을 하고 어쨌든 에너지와 관련된 이슈들이 지금 계속 부각될 때마다 친환경과 관련된 종목들은 뭐 좋은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오늘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하지만 친환경 섹터, 뭐 미래차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오늘은 태양광,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까지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가 조금 빠지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상신 EDP 같은 2차 관련 전지 그리고 네. 친환경 섹터는 네. 좀 더 오를 수 있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요. 9월 16일에 언급해 주신 TSI입니다. 네. 2차 전지 장비 위주로 수혜가 기대되는데요. 네. 앞으로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보면 좋을까요? TSI도 오늘 뭐 수익률을 20%를 지금 넘기고 있는 상황이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외에도 장비 부품단의 종목들까지도 이제 돌아가면서 시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오늘 TSI도 역시 마찬가지로 장 출발하자마자부터 14%가 넘게 갭상승 출발했거든요. 오늘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테슬라 쪽에서 이제 뭐 배터리를 자체 생산했을 때 TSI가 제조 장비를 공급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추측성 보도가 뉴스가 나오면서 TSI가 오늘 거의 15% 가까이 갭상승 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뉴스를 보실 때 어떤 포인트를 딱 주목을 해야 되냐면 요즘에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뭐 호재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그 호재가 잘 반영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2차 전지 종목들은 이렇게 수주 가능성이 부각된다라는 리포트가 나온다거나 추측성 기사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이렇게나 급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시장의 관심이 여전히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 친환경 관련주들 쪽으로 많이 좀 쏠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은 호재에도 상당히 좀 민감하게 가격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다만 앞서 제가 상신 EDP 리뷰를 해드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 분위기가 좋고 2차 전지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가고 있을 때는 이런 호재가 나오면 갭상승 출발하고 나서도 더 급등을 하겠지만 오늘 같은 이런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는 오히려 갭상승 출발한 자리가 차익 실현의 이제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TSI도 마찬가지 이제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TSI처럼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2차 전지 제조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 CIS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그 외에 이제 PNT라든지 원익 P&E 같은 종목들 있잖아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소재 종목들에 비하면 저는 아직도 갈 수 있는 여력이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조정을 이용해서 PNT라든지 원익 P&E 같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구간을 좀 공략을 해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테슬라 관련 이슈로 이 TSI 15% 갭 상승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TSI까지 김영민 매니저의 종목 리뷰 네. 들어봤고요. 오늘도 시청자들이 문자로 종목 사연 상담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사연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LG전자입니다. 네. 네, LG전자 15만 원에 20% 10개월째 보유 중이에요. 언제쯤 갈까요? 이게 지금 10개월째 보유 중이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이제 진단을 해드릴 때 어쨌든 이 보유 기간을 또 감안을 안 해드릴 수가 없는데요. 네. 사실 10개월째 보유하고 계셨으면은 중간에 이제 웬만큼 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흐름이에요. LG전자는 뭐 가전 쪽은 워낙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전장 쪽에서 딱 뚜렷하게 뭔가 이제 성과가 아직 나오질 않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차익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무너졌거든요. 일단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13만 원 자리를 손절가로 좀 잡아드릴게요. 이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면 조금 더 반등을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등 목표치는 한 15만 원 정도 말씀드릴 텐데 사실 비중이 좀 많으시면 저는 비중을 좀 줄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최근에 이제 이런 대형주들이 움직이는 시장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무거운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희망 고문을 하고 있을 때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대형주들, 대표적으로 LG화학이라든지 카카오라든지 NC소프트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싸움을 하시는 것보다는 빨리 비중을 줄이고 그때그때 시장 트렌드에서 좀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쪽에서 수익의 기회를 잡는 게 훨씬 더 좀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대형주는 좀 비중을 줄이고 좀 트렌드를 따라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리뷰 들어볼게요. 3948님입니다. 국전약품 11,650원에 10% 보유하셨는데요. 네. 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바로 이런 거죠. 이제 제가 어제도 제약바이오 종목 고점에서 막 추격 매수해가지고 서린바이오 같은 종목을 4만 원 근처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손실이 크신 분들 제가 진단을 좀 해드렸었잖아요. 네. 국전약품처럼 오늘 이제 매수하신 분은 사연을 지금 주신 걸 보면
11,000원대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정말 좀 좋은 타이밍에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상승 추세가 딱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제 매수를 하셔가지고 아직까지 일단 보유를 하셨다라는 거. 아마 12,000원, 13,000원 부근에서 짧게 수익 매도에 대한 어떤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눌림목을 견디고 나니까 더 큰 강한 상승이 나왔거든요. 지금 오늘도 18,000원 이상까지 급등이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사실 완전히 상단이 지금 열려있는 스타일이에요. 어제도 제가 예를 들어드렸던 바이오리더스 같은 종목 있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보시면은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상단을 완벽하게 이렇게 이제 뚫어놓은 종목들은 매물 소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약할 때 더 세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 대신에 수익이 지금 많이 나셨기 때문에 익절 가격을 한 16,800원에서 17,000원 정도 딱 잡아놓고 오늘 상승한 자리가 만약에 대밀린다 그러면 나는 미련 없이 또 수익 실현을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사연자님 눌림목을 견디고 쭉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요. 네, 익절가 16,800원에서 17,000원 잘 선택하셔서 익절하시라고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영민한 투자 문자 사연을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김영민 매니저가 준비한 원샷 원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26,600원에 덕산 테코피아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민한 투자 시간에 많이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일단 여러분들 차트를 한번 열어보세요. 물론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뭐 반도체 소재 종목들, OLED 소재 종목들이 많이 조정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 대비해서도 오늘 되게 강하게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하락할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 급락을 이용해서 추세 하단 자리에서 공략을 한번 해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 대비해서도 훨씬 더 강하게 빠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 종목이 주가가 빠르게 좀 회복될 수 있는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덕산 테코피아는 본업 자체가 이제 OLED 소재를 만드는 회사라고 말씀드렸었죠. OLED 이제 중간체를 덕산 네오룩스에 공급을 해가지고 이 덕산 네오룩스가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이 디스플레이 업황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는데 사실상 덕산 네오룩스라든지 LX 세미콘이라든지 이런 덕산 네오룩스류의 어떤 OLED 소재 기업들의 주가 흐름도 썩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업황만 놓고 본다면 지금 폴더블 디스플레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가 출시한 폴더블 스마트폰이 엄청난 인기를 이제 끌면서 폴더블 디스플레이에 대한 증설 투자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이 OLED 폴더블 디스플레이가 노트북이라든지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쪽으로까지 다 확장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하반기 때는 삼성전자가 이제 QD-OLED 대형 TV에 들어가는 이제 OLED 패널도 양산이 지금 거의 확정적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공급하는 가장 핵심적인 OLED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죠. 실적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3분기 때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비교를 해보면 무려 이제 실적이 거의 130%가 넘게 급증을 할 걸로 지금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주가가 지나치게 좀 많이 빠진 거잖아요. 실적도 좋고 업황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많이 조정을 받았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사실 이 덕산 테코피아라는 기업은 다른 OLED 기업들보다 훨씬 더 강점이 있는 게 한쪽에 치우쳐 있는 사업 포트폴리오가 아니거든요. 반도체 소재 쪽에서도 지금 헥사클로로 디실란이라고 하는 핵심 소재를 삼성전자 내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소재가 왜 중요하냐면 올해 하반기 때는 사실은 삼성전자의 설비 투자가 거의 없었어요.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 쪽은 상고하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상반기 때 웬만한 투자를 다 해버리고 하반기 때 투자를 안 하니까 지금 반도체 장비 소재 기업들이 되게 부진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176단 낸드 플래시에 대한 투자는 하반기 때도 계속하고 있고 내년에도 설비 투자를 계속할 거예요. 이 낸드 플래시의 고단화와 관련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이제 필요한 소재가 헥사클로로 디실란이라는 소재거든요. 요 소재를 덕산 테코피아가 삼성전자 내에서 점유율 거의 65%에서 70%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OLED뿐만 아니라 반도체 쪽도 너무 좋다. 요게 이제 두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바로 이제 2차 전지 소재단의 이제 호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덕산 테코피아는 조금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 2차 전지 소재 종목들 전부 다 급락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급락하고 있는 소재 종목들이 후성이라든지 뭐 LNF 이런 종목들 최근에 단기간에만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거의 뭐 30-40%씩 급등한 종목들이에요. 근데 어찌 보면 덕산 테코피아는 2차 전지 소재단의 호재가 반영이 되지도 않았는데 오늘 조정만 좀 깊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사실상 3분기 때부터 요즘 이제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전해질 어저께 후성이라는 종목이 장 후반에 정말 강하게 급등
급등을 했잖아요. 첨보, 동화기업, 후성 이런 기업들이 이제 전해질 만드는 기업들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전해질 첨가제 매출이 3분기 때부터 이제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업은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프리미엄을 지금부터 받아야 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고려해 봤을 때 오늘 이제 급락하고 있는 자리가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매수가는 26,6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31,500원, 손절 가격은 24,5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김영민 매니저께서 원샷 원킬 종목으로 덕산 테코피아 소개해 주셨습니다. 단기 급락을 이용해서 매수하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네. 좀 더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시장 분위기가 아무래도 좀 어려우니까요.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진행해드리면서 친환경 섹터 종목들 진단 한번 해드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할 만한 종목들 소개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온라인 방송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